안녕하세요. 잘들 주무셨나요? 오늘도 아주 아름다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비가 왔죠. 어저께 그저께. 그래서 비가 온 후엔 저렇게 앞산에 있는 그 구제봉 자락에 비 한 개가 산을 어루만지듯이 그렇게 걸쳐가고 있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풍경이죠. 부부송이 보이고 섬진강은 내린 비로 도톰하게 살이 쪘습니다. 모내기를 한 팽사리 들판이 파르스름하니 면도를 한 남자의 얼굴 같죠. 하얀 것은 밤꽃입니다. 자, 여기도 밤꽃이 보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에서 이 풍경을 보고 있으면 매일매일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행복합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땅을 보고 집을 지을 터를 보는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와보고는 어떻게 이런 터를 골랐냐고 많이들 부러워하죠. 농담 삼아 그럽니다. 저는 전생이 나라를 구했다고. 자, 사스는 그만하고 오늘은 기농기촌 단계 중에 저번에 땅 사기까지 했죠. 이제는 땅을 사고 났으니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집 짓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땅을 샀다고 해서 바로 집을 지으면 안 됩니다. 집을 지을 때는 지경의 방식과 도급의 방식이 있는데, 지경은 건축주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걸 말하고, 도급은 모든 걸 턴키식으로 업자한테 맡기는 걸 말합니다. 지경 방식을 하려면은 건축주가 공부를 아주 많이 하고 주변에 집 짓는 것도 많이 경험을 하고, 그래야만이 연결되는 업자도 구할 수 있고 자재도 살 수 있고, 또 파트별로 일하는 사람들의 하자나 주의할 점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영 방식을 하려면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대신 공부한 만큼 비용은 줄어듭니다. 최고 한 20-30%까지 줄어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급 방식은 업자한테 맡기니까 아주 편하다는 장점은 있지만은 또 왕창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업자가 아주 불성실하면은 그냥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도급 방식은 이제 처음에 견적을 의뢰하지 않습니까? 그럼 통상 3군데 정도 견적을 의뢰합니다. 그럼 처음에 견적을 갖고 왔을 때는 다들 깔끔한 옷차림으로 아주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을 하면서 자기들이 최고의 집을 짓는다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뭐 똑같이 어떤 집을 짓는데
단가가 싸면은 뭐 우리 입장에서는 싸게 공급하겠다는 업자를 택하겠죠.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막상 집을 짓다 보면은 자재라든지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마음에 안 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단가가 싸니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좋은 자재를 하려면은 다시 추가 경비를 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평당 400에 집을 짓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짓다가 보면은 건축주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이왕 하는 거 내가 평생 살 집인데 자재를 좀 더 좋은 놈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마음이 들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자꾸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견적을 할 때 저렴한 단가에 응찰하는 업체를 그냥 그대로 선택을 해서는 위험합니다. 지나고 보면은 다른 회사와 비슷한 단가가 결국 형성되거든요. 그러는 과정에 오히려 실랭이만 더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견적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법, 업자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 업자가 시공한 주택을 방문하고 그 회사의 시공 형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가서 현장 경험을 하고 사례를 모집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당하지 않지. 지금 현재 처음 집을 짓는 건축주는 초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업자들은 전문가죠. 그래서 전문가와 업자가 만나면은 누가 이길까요? 그리고 처음에 견적을 하고 오다를 내릴 때는 건축주가 갑의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은 막상 계약을 하고 공사가 시작되고 그러면은 업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님, 자재 단가가 다음 달부터 오른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재를 사놔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할 수 없이 자재를 구입하라고 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는 10% 진행됐는데 돈은 40%, 50% 건너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돈이 50% 이상 건너가면은 그 다음부터 업자가 갑이 되고 건축주가 을이 됩니다. 그냥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는 거죠. 차일피일 공사기간도 미루고 춥다고 미루고 비 온다고 미루고 그렇게 하면은 건축주는 애가 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의 성향이나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 조사를 하고 난 뒤에 도급을 하더라도 업자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직영을 하는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현장 경험을 통하고 자재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땅을 샀다고 해서 바로 집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집을 짓기 전에 어지간하면 토목공사를 먼저 해놓고 왜냐 그러면 성토를 하고 나면은 땅이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다져지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땅을 사면은 토목공사 해놓고 기다렸다가 집을 짓는 게 좋고요. 나무는 좀 일찍 심어 놓는 게 좋습니다. 울타리 나무라든지 자기가 따먹을 과일들 이런 나무들은 어차피 과일을 따먹기 위해서는 최소 4, 5년은 걸리니까 일찍 심어 놓으면 좋겠죠. 울타리 나무도 크는데 제법 오래 걸립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측백나무가
심은 지 10년 됐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완전한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제법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전 준비를 하고 난 뒤에 집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땅 사고 난 뒤에 너무 성급하게 집을 짓다 보면 후회할 수가 있으니까 사전 경험을 좀 겪고 난 뒤에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인 집 짓기에 대한 팁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